세희가 무사하다는 소식. 진 회장이 출근하자마자 신 실장을 호출했다. 어젯밤에 잠깐 들었네만 이제 자초지종을 자세히 얘기해보게. 네, 회장님. 지난밤에 가까스로 서호 아가씨랑 잠깐 통화를 해서 저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두들 무사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여러 방법을 가지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일은 이철민 실장의 공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실장이 친구분 도움을 받아 세희 씨를 무사히 구출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희 씨는 지금 모처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이 실장도 수고했지만 자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해주었으니 이번 일이 잘 풀린 게지. 허, 기분이 좋은지 껄껄 웃는 진 회장을 신병권이 힐끗 쳐다본다. 이철민 이 자식.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두고 봐라. 그런데 대체 이 실장은 세희가 구금된 곳을 어떻게 알았다던가? 아직 자세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친구분 도움으로 위치를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우양도 함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합동 작전을 펼친 것 같기도 합니다. 합동작전. 이렇게 말하는 병권의 마음은 비참하기만 하다. 세희를 납치했던 그 친구는 이미 도망을 갔다고? 아마 한국을 이미 떠난 것 같습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아닐세. 그러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어. 일이 이쯤에서 잘 끝난 것에 감사해야지. 수고했네 홍진이 이 새끼. 며칠만 잘 지키면 50억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텐데. 제기랄. 대화 도중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다. 그래 서우야. 아, 신 실장 수고했어. 나가보게. 신 실장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억제하고 진 회장실을 나왔다. 홍진의 협박. 정우는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다. 모처럼 토요일에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까부터 누가 계속 문자를 날리는 거다. 홍진이었다. 이 자식이 왜? 내용은 간단했다. 자기는 지금 한국을 잠시 떠나 있을 건데 전에 말한 철민이 건에 대해 정우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땐 그 녹취록을 까발리겠다는 얘기다. 걱정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화가 나는 건 사실이다. 철민이 정우와 홍진의 공동의 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안 식구들에게서도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가 홍진의 단도직입적인 협박에 무척 화가 나는 것이다. 홍진의 출국은 분명 어제 전해들은 세희 구출과 관계가 있다고 정우는 생각했다. 홍진이 곁에서 없어지니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하지만 이젠 철민을 혼자 상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다. 정우가 좋은 두뇌를 굴려 좋은 시나리오를 찾기 시작한다. 정 여사가 박 여사를 만나다. 아, 여기에요 박 여사님. 화사한 연분홍빛 투피스를 입고 카페에 들어서는 박옥숙 여사를 정경순이 미리 알아보고 손짓을 한다. 호호 정 여사님. 제가 조금 늦었지요? 죄송해요. 오늘 골프 가시는 진 회장님 배웅하고 나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정경수는 김정우의 어머니다. 며칠 전부터 정우의 등살에 모시겨 박 여사와 통화를 하고 오늘 이렇게 약속 장소로 나온 것이다. 여기 카푸치노 한 잔. 저는 라떼로 커피를 마시며 정 여사가 입을 연다. 바쁘신 때 이렇게 나오시라 해서 죄송해요, 박 여사님. 아니에요. 오랜만에 겸사겸사 바람도 쐬고 좋은데요. 호호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정 여사가 말을 꺼낸다. 사실은 정우와 서우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서요. 예. 그러지 않아도 저도 상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둘이 약혼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 결혼 플랜을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해서요. 바깥 양반들이야 사업 때문에 신경을 못 쓰지만 우리 안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정 여사님, 일신기업 진두희 회장과 빈티지 벤처 캐피털의 김영중 회장은 막역한 친구 사이이다. 예전에 일신이 자금 문제로 곤경에 빠졌을 때 김영중 회장이 큰 자금으로 도운 적이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둘은 사돈이 되자며 서우와 정우의 약혼을 강행했던 것이다. 이제 정 여사가 나서서 그것을 빨리 성사시키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정우의 끈질긴 작전이 있다. 며칠 전에도 정우는 어머니 정여사를 앉혀놓고 서우와의 결혼을 빨리 진행하라고 어머니를 다그친 적이 있다. 사실 정여사 입장에서도 정우와 서우와의 정략 결혼이 성사된다면 공적인 관계 이외에도 끈끈한 사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서 보다 더 단단한 입지를 굳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미국에서 유학까지 마치고 이제 경영에 뛰어들기 전 아버지 김 회장의 뜻대로 일신기업에 들어가 경험을 쌓고 있는 정우가 재벌기업 일신의 외동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들의 장래는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절차의 문제겠지만 이번 초가을쯤 나를 잡을까요? 박 여사의 말에 정 여사가 미소를 짓는다. 그 정도면 딱이죠. 좋아요. 저도 진 회장님에게 말씀드릴 테니 정 여사님도 김 회장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결혼 일정의 뜻이 맞은 두 여자가 크게 웃으며 차잔을 나눈다. 헷갈리는 서우. 서우는 난감하다. 일단 언니를 찾은 것 그리고 납치된 언니를 구출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다. 그런데 세희가 철민의 전부인이 아니던가? 세희는 자기의 언니이고 그러면 결국 철민은 옛 형부가 되는 것이다. 철민에 대해 야릇한 감정을 품고 있는 서우는 이제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인해 어떤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만일, 진짜 만일 내가 철민 씨를 사랑하고 철민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의 사랑은 가능한 걸까? 나의 차이는 이미 쓰레기통에 차버렸다. 그까진 나이 차이는 그 누구에게도 단호하게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 안 되면 옛날처럼 내 목숨을 담보로 가족들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편인 진학철 할배도 든든한 방패가 된다. 그런데 한 집안에서 형부였던 사랑과 과연 사랑이 가능할까? 이것이 그냥 개인적 문제라면 몰라도 대중들의 시선이 따가운 대한민국 재벌 기업의 스캔들이 된다면 과연 서우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자신은 희미하다. 이것 때문에 서우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전력에 의하면 서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안다. 인공위를 가지고 있는 서우는 물론 그것이 과거 음독자살 시도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남들은 잘 모르지만 무슨 일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그 위에 이상이 오는 것을 서우는 느낄 수 있다. 걱정이다. 철민과의 관계도 걱정이지만 자신의 건강도 무척 걱정된다. 홍진이 큰 아버지를 만나다. 예약이 늦어져 출국 날짜가 이틀 후로 변경된 다음 홍진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낯선 전화번호이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홍진이냐? 나 큰 아버지다. 예, 큰 아버지. 오늘 시간 있노? 시간 내서 나 좀 보제이? 어렸을 때는 자주 뵙곤 했지만 홍진이 미국으로 이민 간 다음부턴 연락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아시고? 아, 큰아버지 뵙는데 시간이 없어도 내야죠. 사실 홍진은 지금 미국에 있는 아버지보다 큰아빠를 더 좋아했다. 신정국의 호쾌한 성격이 홍진에겐 더 편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주소를 문자로 보낼 테니까 점심도 먹을 겸 그때쯤 온나. 예, 큰아버지. 곧 뵐게요. 남양주 외곽에 위치한 제법 큰 건물 앞에 주차를 하고 주소를 확인해보니 맞는다. 소망고아원이라는 간판이 입구에 걸려있다. 사무실로 보이는 방을 노크했다. 들어오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홍진을 맞이한다. 큰 아버지. 얼굴은 익은데 주름이 깊게 펴어지고 머리가 하얀 노인네로 변했다. 야, 홍진이구나. 신정국이 홍진을 안아준다. 한때는 서울에서 이름을 날리던 조직 보스였는데 무상한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앉자. 제법 넓은 공간이었는데 한쪽에 사무용 탁자가 하나 놓여있고 가운데 덩그라니 낡은 소파가 2개 놓여있다. 신정국이 구석에 있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리려다 말고 돌아온다. 우리 커피는 점심 먹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신정국이 옆방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잠시 무언가를 하더니 큰 쟁반에 음식을 얹어 가지고 온다. 홍진아, 내가 잠시라도 이곳을 비울 수가 없대이. 네가 오면 같이 먹으려고 네가 좋아하는 선지국 미리 배달해 놨다 아이가. 데웠으니까 따끈할 기다. 일단 묵자. 홍진이 눈가에 눈물이 핑 돈다. 큰아버지에게 젊은 놈이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데 늙은 노인네가 손수상을 받아오신다. 선지 해장국을 먹으며 그간 어찌 살았는가 신정국이 홍진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온다. 날카롭던 옛날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신정국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가득하다. 커피를 마시며 신정국이 입을 뗀다. 얼마 전에 광수가 왔다 갔다. 니도 알지 광수? 옛날에 내 밑에 있던 김광수? 김광수라면 신정국이 조직에서 손을 뗄 때 그 조직을 맡아 후계자가 된 김광수형을 말할 것이다. 예 큰아버지. 광수형 알지요. 그런데 광수가 왜 신정국을 방문한 것인가? 그 놈은 내를 가끔 방문한다. 용돈도 주고 안부도 묻고. 그런데 저번에 와서는 병건이가 광수 밑에 애들 3-4명만 빌려돌라고 했다더라. 니도 알겠지만 병건이는 우리 조직 일원은 아니었지만 광수랑도 친하지 않았냐. 맞는 말이다. 병건형은 조직원은 아니었지만 광수하고는 친하게 지낸 사이다. 그런데 니는 왜 병건이가 애들 데리고 갔는지 알제? 내가 그거를 좀에 알아야겠다. 홍진은 난처하다. 그런 말은 누구에게도 할 수 없지만 상대는 큰아버지 신정국이다. 아마 대강 전말을 알고 나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대로 말한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지로 몰 리는 없을 것이다. 큰아버지 사실은 병건형이 일을 하나 만들려고 하셨어요. 뭐 그 일이 잘 안 되긴 했지만요. 그게 뭔 일이고. 잠시 주저하다가 홍진이 입을 연다. 큰아버지. 세이 아시죠? 세이. 미세. 미세? 미세? 해리엇이 낳은 그 딸아이가 말이가. 예 큰아버지. 미세가 왜 그 애를 병건이가? 미세를 납치하여 돈 50억과 바꾸려고 그랬어요. 라고 차마 말할 수는 없는 홍진. 그놈이 또 일을 꾸몄구나. 두이 밑으로 들어가서 내는 그놈이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줄 알았두만. 저는 그냥 시키시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잘 몰라요 큰아버지. 됐다. 더 말할 필요 없다. 신정국의 표정이 굳어진다. 홍진은 더욱 난처해진다. 그러면 마지막 미션 약속은 살려두는 걸로. 얼마 후 진두이 회장은 세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으나 세이가 반대를 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빠. 사실 진 회장은 가까스레 박 여사를 어찌어찌 구워 삶아놓은 듯 했다. 그런데 세이가 반대를 하니 오히려 시간을 더 벌고 더 좋은 플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진 회장은 박 여사가 세이건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대신 서우의 결혼 문제는 100% 박 여사에게 일임하기로 약속했다. 박 여사는 서우의 결혼을 가을 초로 잡고 있었다. 서우가 이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고 서우의 심리 상태는 이즈음 최악을 걷고 있는 듯했다. 세이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난 마당에 철민과 서우 사이에도 뭔가 불편한 그 무엇이 있는 듯했다. 서우가 철민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철민은 오히려 서우를 만나서 관계를 정돈하든지 정비하든지 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서우를 그날 저녁 만났다. 2주 정도 못 봤는데 서우의 안색이 좋지 않다. 어디 아파? 얼굴이 삐딱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분명 뭔가가 있다. 언니도 생기고 했는데 이제 서우도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야지. 지금 그럴 행복 느낄 기분이 아니거든요. 평시에 명랑하던 서우의 이런 모습에 철민이 조금 당황한다. 무슨 일 있나? 철민이 한 잔 마실 때 2잔씩 마시던 서우가 정색을 하며 입을 연다. 우리 미션 약속. 미션 약속? 생각해봤는데 별 큰 의미가 없겠죠 이젠? 그렇겠지. 서우도 나랑 이렇게 만나는 게 편하지만은 않을 테니 뭐 전혀 아니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재미는 없네요. 취해서 하는 소리인지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인지.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철민은 듣고만 있다. 우리 미션 약속은 이제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서우와 철민이 손가락 걸고 맹세한 이 미션 약속을 그냥 없애버리긴 아깝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미션이니 뭐니 하지 말고 만나는 것은 편할 때 만나기로 하고 무슨 말을 하나 철민이 귀를 기울인다. 이 미션 약속은 끝내기 전에 마지막 하나는 남겨두기로 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미션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 하나 마지막 미션 약속을 각자 하나씩 주고 받는 걸로 끝을 내자고요. 말리려고 했지만 서우가 다시 원샷을 한다. 끝을 좀 거창하게 끝내고 땡땡 막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아저씨, 마지막 미션 약속을 각자 하나씩만 더 내고 이 약속을 끝내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 그게 낫겠다. 언제까지 이 이상한 미션이니 money를 내고 받고 되풀이할 것인가. 오케이, 좋아. 단 한 번씩 미션을 내고 우리 끝내자고. 대신 마지막 미션은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미션 임파시블이 될지도. 호오, 설마 죽으라는 미션은 안 내겠지.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내는 미션은 진짜 죽는 것이라도 완수해야 하는 것 아시죠? 오케이, 좋다까지 거. 술 기운에 철민도 건배를 청한다. 뭐 죽기까지야 하겠냐. 마지막으로 한 번 수행하고 끝나는 건데. 그래, 해보자. 오케바리. 우리의 약속을 위해. 건배. 서우가 이번엔 맥주잔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건배. 하하하. 서우와 철민이 웃는다.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화이팅. 건배. 하하하하. 정우가 철민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다. 이 무렵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나누는 모 포털 사이트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내용은 일신기업 회장의 잃어버렸던 딸이 돌아왔는데 그 딸의 전 남편이 일신기업 산하 모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 그런데 그 전 남편이 그 부서로 들어온 타이밍이 불과 몇 달 전으로 회장 딸을 찾은 타이밍과 맞물려 연결되는 게 우연의 일치치고 뭔가 냄새가 난다. 더욱이 그는 최근에는 회장의 딸하고도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다. 일신기업 가족들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인가? 라는 간략한 내용이었다. 입소문이 퍼지고 진 회장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갔다. 진 회장이 중역회의 도중 내용이 들어있는 보고서를 획 집어 던지며 소리친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헛소리를 올린 거야? 홍보실은 소문을 퍼뜨린 자에 대해 진상 파악은 한 건가? 홍보실장 겸 이사인 김인겸 이사가 난처하다는 듯 대답한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글은 이미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리소스를 동원해 글의 출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 실장,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은 영향이 없겠지? 신병권이 팀원과 귓속말로 무언가를 주고 받다가 황급히 진 회장의 질문에 대답한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 글이 지워지긴 했지만 그 글을 캡처한 버전들이 다른 포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변수가 될 수도. 뭐야? 변수가 될 줄 알면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어떻게 이 이슈를 처리할 거야? 가만히 앉아서 우리 회사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보고 있을 거야? 신병권은 진 회장의 이런 흥분한 모습을 좀처럼 보지 못했기에 그 역시 당황하기 시작한다. 네. 회장님. 즉시로 홍보팀과 상의해서 액션 플랜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는 이미 홍보팀이 손을 써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김 이사가 황급히 거든다. 반드시 이 글을 올린 자가 누군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해. 이런 내용은 내부자 아니면 모르는 사실일 텐데 이 말은 우리 회사 내에 쥐새끼가 있다는 말이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게. 진 회장은 헛소문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잘 안다. 옛날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진학철 회장의 강권으로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2, 3년의 각고 끝에 일신기업을 안정화시켰을 때 그때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다. 일신기업 젊은 후계자. 사실은 조폭이었다.
그리고 그는 외국인 여자 사이에서 사생아까지 두고 있다. 그 소문은 회사 수습팀이 별별 방법을 다해 막고 해명을 하였지만 결국 일신기업의 주가 폭락과 투자 철회 등을 거쳐 부도 일도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때 친구였던 빈티지 캐피털의 김영중 회장의 큰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신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진 회장은 이런 헛소문의 위력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국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소문을. 정우와의 결혼 얘기에 문을 박차고 나가는 서우. 똑똑똑 노크를 하고 박 여사가 서우의 방에 들어선다. 서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엄마,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잠깐이면 돼. 박 여사가 데스크 옆에 있는 소파에 앉는다. 김 회장님 쪽이랑 상의를 했는데 너랑 정우랑 이제 약혼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번 돌아오는 가을쯤 결혼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대꾸가 없다. 왜 말이 없어? 어차피 결혼을 할 건데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잖아. 갑자기 서우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엄마가 더 이상 결혼 강요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아니 얘가 도대체 정우의 어디가 싫다는 거니? 가문 좋아. 학벌 좋아. 미남에다 실력까지 있고 너랑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왔고 대체 뭐가 불만이니? 내가 분명히 그랬지 엄마.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대로 로봇처럼 살아왔는데 적어도 결혼만은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박 여사가 흥분한다. 뭐라고? 네 맘대로 결혼한다고? 너는 회사 생각, 아빠 생각, 우리 가문 생각은 안 하냐? 어떻게 네 맘대로 결혼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서우가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묻는다. 엄마는 아빠와의 지금 결혼이 행복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사실은 정략 결혼한 거잖아. 할배가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행복하냐고? 이게 가만 있자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어쨌든 아빠도 이번 결혼과는 전적으로 나에게 일임했으니까 너도 찍소리 말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서우가 눈을 치켜뜨고 박 여사를 잠시 째려보더니만 탁자 위에 놓은 지갑과 외투를 집어들고 방문을 열고 나간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계속 이러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박 여사가 불안해진다. 서우가 죽겠다는 말을 헛말로 한 애가 아니다. 얘 서우야. 너 어디가? 꼭지가 돌면 누구도 못 말리는 서우다. 그걸 알면서도 할 말은 하는 박 여사. 모전여전인가? 서우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가지마. 응? 말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담기다. 확 하고 방문을 닫고 서우는 집을 나가버린다. 진 회장, 옛 친구를 만나다. 그리고 그걸 엿듣는 역삼동 근처 일식집. 진 회장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들어온다. 신형. 진 회장. 둘이 잠시 포옹을 한다. 이게 몇 년 만이지 우리? 신정국이 외투를 걸고 나서 자리에 앉는다. 우리 전국 할배 주름은 좀 생겼지만 모습은 아직 팔팔하네. 진 회장이 껄껄 웃으며 약주 한 잔을 권한다. 네. 술 끊은 지가 오래됐지만 중마고우의 정성을 생각해서 한 잔 받지. 둘이 건배를 한다. 그래.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우연 일로 나를 다 찾고 겸사겸사 자네 얼굴도 좀 보고 할 말도 있고 해서 궁금하네. 뭔 말일지. 자 우리 음식 들면서 얘기하세. 시간이 조금 흘렀다. 신정국이 입을 연다. 병건인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네. 신 실장에 대해서? 그래. 그 놈에 대해서. 신 실장이야. 회사 일 잘하고 내 보필도 잘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나이가 70에 접어든 신정국. 한때는 서울 골목을 주름잡던 보스가 아니었던가? 이제는 고아원 지키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미세. 찾은 거 다 들어서 알고 있네. 진작에 찾았어야 하는 건데. 죽기 전에 찾았으니 감사할 뿐이네. 그리고 얼마 전 미세가 납치되었었지?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가? 아직 죽지 않았군 자네.
한 잔만 하겠다던 신정국이 정종 한 잔을 더 마신다. 그 납치에 내 아들 병건이가 관련되어 있네. 진 회장의 술잔이 잡시 흔들리더니 잠잠해진다. 그 놈이 왜 그런 짓을 꾸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용서를 빌겠네. 다 내 탓이네. 너무 그놈과 떨어져서 살았어. 미안하네. 아닐세. 의외의 반응에 신정국이 놀란다. 이렇게 찾아와. 어려운 말을 나에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쉬운 말은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 자네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진 회장이 말한다. 난 이미 알고 있었다네. 어떻게? 광수가 알려주었네. 광수가? 하아. 그런데 광수가 미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나에게 알려주었을 때는 이미 미세가 감금된 이유였다네. 신정국이 한숨을 쉰다. 그래서 어떡할까를 생각했었는데 그냥 병건이 계획대로 놔두기로 했던 걸세. 계획대로 놔둔다면 미세의 몸값을 치르겠다는 말이었나? 더욱이 미세의 신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렇다네. 병건이가 사람을 해칠 녀석은 아니라는 건 나는 확신하고 있었네. 그 녀석이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보필했으니 몸값 정도는 자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자비에 비하면 푼돈이 아니겠는가? 옛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국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진 회장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처치하기는커녕 진 회장에게 그 여인을 양보한 신정국. 다른 조폭 세계였다면 감히 조폭 보스의 여자를 탐한 놈을 그냥 두었겠는가? 라고 진 회장은 가끔 생각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진 회장을 도와주고 진정한 친구로서 대해준 신정국의 그 마음을 진 회장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 다 지나간 일인데 자네가 너무 새겨두고 있었구먼.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래. 어쨌든 자네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은 홀가분하다만 미안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네. 병건이 이놈 모르게 눈이 멀었으니 아직도 옛 벌은 목 고친 셈이니 당연히 내가 사과를 하겠네. 그래서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이지. 고맙네. 예나 지금이나. 자네는 나에게 진실한 친구인의 진 회장이 신정국의 거친 손을 꽉 잡는다. 그럼 병건이를 이제 어떡할 건가? 그냥 딴 이유를 대고 퇴사시키면 내가 고아원으로 데려가겠네. 아닐세. 그냥 놔둘 걸세. 병건이가 한번 큰 무력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회사 일은 깨끗하고 나를 대하는 마음엔 한치의 불순함이 없으니 이를 덮어둘 걸세. 신정국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고맙네. 진 회장. 그런데 밖에서 아까부터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다. 신병권. 진 회장 비서이기에 당연히 진 회장을 이곳까지 모시고 왔고 조금 떨어진 방에서 역시 점심을 먹고 있던 중 늦게 도착한 신정국이 진 회장이 있는 예약방을 찾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던 것이다. 얼음장같이 굳어버린 신병권. 마음이 착잡하다. 세희 아파트를 방문하는 박 여사. 박 여사는 지난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전화기를 꺼놓은 서우.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서우. 그러기에 더 불안하다. 지금까지 자살 시도를 이번이나 했다. 툭하면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한다. 그런 서우를 건드려 놓았으니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박 여사는 불안하다. 진 회장에게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고 했지만 그게 문제 해결은 아니다. 세희 일에 대해 백보 양보하는 대가로 서우 혼사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다. 정 여사에게 서우와 정우의 결혼을 초가을로 약속까지 했는데 정작 당사자 서우는 콧방귀도 뀌지 않으니 박 여사는 난감할 뿐이다. 점심 무렵 송 비서에게 주소를 주며 그곳으로 가자며 길을 나섰다. 세희의 아파트를 방문해볼 참이다. 미처 세희의 전화번호를 받지 못해서 서우에게 물어보려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진 회장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신정국과의 점심회동 때문인지 받지를 않기에 이미 알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송 비서는 밑에서 기다려줘 곧 나올 거니까 박 여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소에 적힌 아파트를 찾는데 앞쪽 복도에서 문이 열리며
웬 남자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여자가 나오는데 세희였다. 아니, 박 여사가 후다닥 맞은편 복도로 몸을 숨긴다. 잠시 얘기를 나누던 남자가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진다. 누군가? 웬 남자? 그러지 않아도 진 회장 과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소문이 많은데 가까스레 찾은 이복달마저 괜히 이상한 소문에 휩쓸리면 서우의 혼사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박 여사다. 문 앞에서 벨을 울렸다. 딩동. 누구세요? 문을 연 세희가 잠시 갸우뚱하더니 이내 박 여사를 알아보고 인사를 한다. 큰 어머님. 박 여사는 그 말이 거슬린다. 얘야, 큰어머니가 뭐냐? 어머니야 어머니. 강한 어조의 말에 세희가 대답한다. 네 어머니. 어머니. 들어오세요. 박 여사가 들어가면서 주위를 살핀다. 구질구질하다. 남 부끄럽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세희야, 이 아파트 임대한 거니? 상건이 탁자 위에 있는 과일을 깎으며 세희가 조신하게 대답한다. 이 아파트 제 후배 아파트인데 지금 임대해서 살고 있어요. 맘에 안 드는 박 여사. 세희야, 어쨌든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건 미안한데 이 전화 번호도 몰라서 그냥 이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잠시 들렀다. 괜찮지? 아, 그럼요. 어머니 하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다. 너 이 임대 아파트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지금 집에 놀고 있는 방이 몇 개나 있는데 뭐하러 이런 구질구질한 아파트에서 살아? 생각해볼게요 어머님. 서우 방 옆방이 엄청 큰 방인데 잘 됐다. 서우도 안 외롭고 그러고 보니 이놈의 서우년 연락도 안 되고 사과 깎다 말고 세희가 놀란다. 서우가 연락이 안 되다니요? 제가 어제 밤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 네? 전화를 안 받아요? 내 번호를 보고 당연히 안 받았겠지. 그러다가 이젠 아예 전화기를 꺼놓았다. 속상해 죽겠다. 제가 나중에 전화 연락해 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너는 토요일 오전 근무하니? 아 예. 일주일에 수요일과 때론 토요일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요. 그러냐. 어쨌든 이것도 인연인데 이제 너랑 나랑 우리 잘 지내보자. 드라마에서 나오는 계모같이 하기 싫으니까 너도 물에 동동 뜨는 기름같이 행동하지 말고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어떠냐? 호탕한 박 여사의 말에 세희가 조금 안심은 된다. 그럴게요 어머님. 감사해요. 아, 그런데 아까 그 남자 이 아파트에서 나가던데 누구냐? 세희가 당혹스럽다. 장이가 잠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방문한 건데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아, 변기가 고장나서 아래 관리실에서 잠깐 올라오셨어요. 아 그래. 여하튼 이제부턴 몸가짐 조심하거라. 이상한 소문이 나면 진 회장님 스트레스 쌓이신다. 알았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게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 거야. 너 집에 들어오면 진 회장님이 카드 하나 줄 거야. 그걸로 마음대로 쓰면 돼. 일단 그때까지 쓰라고 주는 거야. 알았지? 세희는 마진 못해 받는다. 그래. 그러면 난 일어선다. 볼 일이 있어서. 네 어머니.